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이제 5차 변론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에 남긴 SNS 글 그리고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입니까? 네,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며칠간 잇따라 올린 글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판사였던 문영배 대행은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런 해석의 여지가 남는 그런 글들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 이런 이 영국 헌법학자의 글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당시가 이제 통진당 해산 결정 그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정당 해산이라는 게 정말 함부로 취해지는 조치가 아니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헌법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당시에 헌재가 8대1의 결정으로 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통진당 당원들이 한 130명 넘는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국가 기관시설을 파괴를 논의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그 8대1의 결의로. 근데 그 문영배 대행의 SNS 글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뭐 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소수자 얘기가 어디 나오면은 이 8대1에서 1의 소수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산 결정을 내리기면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킨다. 그러면은 이런 의견이랑 소수 의견이랑 이 SNS, 문영배 대행의 SNS 글을 이 결합시켜 보면은 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다수의 의견이 이거 사법의 정치화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조금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문영배 대행의 과거 SNS 글이긴 합니다만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했던 이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사면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석방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네. 이거 잘못된 겁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되자 문영배 대행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문 대행은 당시 자신이 썼던 글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글은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인 차원의 글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문 대행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자신이 밝혔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는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 내가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양은경 기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계정이 삭제가 돼 있는데 과거에 쓰던 그 SNS 계정에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서로 소위 말해서 맞팔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11년 9월에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문영배 대행한테 이제 진주 지원장이었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문 대행이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 사실 뭐 현직 판사인데 실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또 2013년 6월에는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하 논란으로 그 이정열 판사가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결국 떠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행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미안하고 고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잘 계시냐. 그러니까 안부를 조금 대신 묻는 그런 형식의 대화가 있었고 2011년 7월에도 이 대표가 이제 문대행이 올린 글에 문파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뭐 안부를 그러니까는 문대행이 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대화 내용 자체로 어떤 뭐 성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거보다는 당시에 어떤 그때도 유력 정치인이었던 그 이 대표하고 어떤 공개된 SNS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저기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은 뭐 지금은 서로 차단했다. 연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영배 대행은요, 지금은 대선 후보가 된 뒤로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다 끊고 SNS도 차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안부를 물은 건 연수원 동기라서 당연히 아는 사이라서 물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20, 30여 명 규모인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했던 사이이기도 한데 그런데 모친상을 챙길 정도로 친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모친상 당시에 조문을 하지 않고 조의금도 보내지 않았다. 그런 이유는 오해받기 싫어서 일부러 조의금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